혹시 이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분명 며칠 전까지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 말에도 상처받고 화날 때요. 몸은 무겁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 왜 이러지? 왜 매달 이러지? 싶어질 때요. 한 달 중 괜찮은 날보다 꾸역꾸역 버틴 날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걸 그냥 PMS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기거나 난 너무 예민해 하고 스스로를 탓해요. 근데 사실 여성의 몸은 한 달 내내 똑같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더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어떤 여성들은 한 달 중 절반 혹은 그 이상으로 더 힘들게 보내는지 여성의 몸에 숨어있는 4단계 리듬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걸 알게 되면 나 왜 이러지?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이런 상태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책이 줄어들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입니다. 여성의 몸에는요 한 달 동안 잔잔했다가 출렁였다가 다시 고요해지는 리듬이 있어요. 마치 파도처럼요. 철썩 잔잔 출렁. 그 중심에는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호르몬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메신저다. 우리 몸 곳곳에 지금은 에너지를 좀 올릴게. 지금은 쉬어야 해. 지금 배란 준비 들어가자. 지금은 배고픔이 커질 수 있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보이지 않는 전달자예요. 예를 들어 배란기가 가까워지면 뇌에서 난소로 신호가 가요. 자, 이제 배란 준비할 시간이야. 식사를 하면 장에서 뇌는 또 메시지를 보내요. 배불러요. 이제 그만 먹어도 돼요. 이렇게 호르몬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24시간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오늘 나 왜 이렇게 집중이 잘 되지?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싶네? 싶다가도 어떤 날은 다 귀찮아. 왜 평소에 그냥 넘기던 말이 왜 이렇게 거슬리지? 짜증나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여성의 몸이 정상적으로 리듬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해외 여성 건강 분야에서도 라라 브라이든, 메이지 힐, 엘리사 비디, 니콜 자름 같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온 부분인데요. 여성의 몸은 한 달 내내 똑같이 움직이는 몸이 아니라 내 생리주기에 따라서 에너지나 감정, 몸의 요구가 달라지는 몸인 거예요. 생리가 끝난 직후를 떠올려 보세요.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번 주는 운동도 하고 밀린 일도 끝내고 식단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스르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괜히 막 방 청소도 하고 싶고 미뤄둔 약속도 잡고 싶고 나 다시 살아났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리가 가까워지면 평소엔 괜찮던 일도 너무 버겁고 마치 젖은 솜을 뒤집어 쓴 것처럼 몸이 축 처지기도 해요. 별일 아닌데 눈물이 핑 돌고 배달 앱만 열면 마라탕, 떡볶이 등 매운 음식, 단짠 음식이 막 땡겨요. 나도 모르게 막 주문하고 있어. 그리고 누가 툭 던진 한마디 말에 욱 올라오기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나는 매달 이렇게 무너질까?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생리주기 후반부에, 즉 생리하기 2주 전에 몸과 뇌가 호르몬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이처럼 생리 전에 몸과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우리는 흔히 PMS, Premenstrual Syndrome 또는 월경전 증후군, 생리전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가임기 여성의 상당수가 생리전 증상을 경험을 하고 일부는 일상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증상이 커지기도 해요. 미국 산부인과 학회 가이드라인은 여성의 최대 9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생리전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생리전에 약간 예민해지고 몸이 조금 무겁고 식욕이 늘고 쉬고 싶은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런데 내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라면 그건 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리 전만 되면 가족이든 남자친구든 친구든 자꾸 부딪히고 직장에서 사소한 피드백에도 마음이 막 와르르 무너지고 퇴근하면 씻을 힘조차도 없고 폭식이 반복되고 극심한 우울감이나 분노가 올라와서 내가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SOS 신호라고요. 때로는 전문적인 치료, 상담과 코칭이 필요해요. PMDD, 즉 월경전 불쾌장애처럼 더 심한 월경전 증후군은 일상 기능을 뚜렷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코치님, 저 원래 PMS가 좀 있었는데 이번 달은 유독 심했어요. 원래는 참을만 했는데 이번에 완전 폭발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이유는 몸은 사실 호르몬만 따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몸은 늘 수면, 스트레스, 식사, 혈당, 장 상태, 활동량, 감정 상태, 심지어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까지 다 같이 묶어서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잠을 며칠째 잘 못 잤거나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됐거나
끼니를 자꾸 거르고 단 것, 짠 것, 밀가루가 확 당기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거나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도 숨 돌릴 틈이 없었다면 생리주기 후반부에, 즉 생리하기 1, 2주 전부터 그 영향이 더 크게 쾅 하고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든지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과도한 긴장 상태 같은 것들이 증상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황체기 후반부, 즉 생리 일주일 전부터 수면 문제가 늘어날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단 음식, 탄수화물, 지방이 많은 그 콤보 음식에 대한 갈망이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사실 이건 여성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막 너무 예민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바쁘게 열심히 사는 여성분들이 PMS가 심하기도 합니다. 제 상담과 코칭 경험상 우리는 애초에 여성의 몸이 어떻게 리듬을 타는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많은 건강 정보가 오랫동안 남성의 몸을 기본값처럼 두고 만들어졌고, 여성은 그 뒤에 예외처럼 붙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 맞는 방식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오히려 예민함, 폭식, 피로를 더 키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빡센 운동을 해도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특정 시기에 그걸 버거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더라를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 설명서를 다시 읽는 거예요. 여성 건강 연구는 역사적으로 남성을 기준으로 일반화해 온 경향이 있었고, 여성은 여전히 연구에서 과소대표되거나 성별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는 사이클 싱킹 또는 월경주기, 생리주기 동기화, 즉 주기에 맞춰서 생활을 조율해보는 접근이 자주 이야기되고 있어요. 저도 2020년에 제 블로그에 쓰기도 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한 달 내내 나를 똑같이 몰아붙이는 대신 지금 나의 생리주기 시기에 맞춰서 운동 강도도, 식사 방식도, 업무의 밀도도, 사람 만나는 에너지까지 조금 조정해보는 개념이에요. 저는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성의 몸은 사계절처럼 흐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시기는 봄처럼 막 에너지가 올라오고, 어떤 시기는 여름처럼 활발하고, 어떤 시기는 가을처럼 예민하고 감수성이 짙어지고, 또 어떤 시기는 겨울처럼 조용히 쉬고 비축해하는 때가 있어요. 이 비유가 좋은 이유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의 계절이 바뀌는 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도 친구들이나 지인들, 수강생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계절에 빗대어서 편하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컨디션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덜 서운해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연스럽게 배려하게 되면서 관계도 훨씬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몸은 겨울인데, 몸은 생리 중인데 마음만 자꾸 여름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죠. 몸은 조금 천천히 가자, 좀 충전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머리는 왜 어제처럼 못해? 더 해야지. 이러니까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꼭 짚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주기 기반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또 새로운 절대 법칙처럼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시기니까 무조건 일해야 해. 지금은 생산성 떨어질 시기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아니면 지금은 운동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또 다른 틀에 자기를 우겨넣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여성이 교과서처럼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는 배란기보다 생리 직후가 더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생리 전보다 생리 시작 후 이틀이 더 버거울 수도 있고, 누구는 생리 주기보다 수면 부족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연구에서도 모든 사람이 일정한 방식으로 기분이나 수행 능력이 주기마다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긴 어렵고,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이클 싱킹 처방은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운동, 수행과 관련해서도 주기 단계별 처방을 강하게 밀기엔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리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몸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내 수면 패턴이 무너지는지, 언제 단계 막 당기는지, 언제 사람들 말이 유독 아프게 막 꽂히는지, 언제 운동 퍼포먼스가 더 올라가고 언제는 내 회복이 더 필요한지, 이걸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자책이 줄어요.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지난 7년간 제가 상담이나
상담이나 코칭을 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 진짜 생리 전만 되면 성격 파탄자 같아요. 사소한 말에도 눈물이 나고요. 퇴근하면 씻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폭식이 너무 심해서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현재 내 몸에 맞는 음식과 식사법을 찾고 수면을 좀 더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무리한 운동 대신 회복을 고려하고 기록하시면서 자기 몸의 패턴을 몇 달만 차분히 보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해요. 쌤, 저 지금 생리 전인데요. 왜 이렇게 괜찮죠? 라든지 이번엔 음식 조절이 잘 됐어요. 폭식 안 했어요. 예전엔 이 시기만 되면 무조건 무너졌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저 같아요. 이제 저는 이런 후기를 들을 때마다 아, 몸은 진짜 바뀔 수 있구나. 저도 바뀌었듯이.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망가진 게 아니라 이해받지 못했던 거구나. 이걸 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아, 참고로 제가 고정 댓글에 월경주기 사계절 표를 무료로 드릴게요. 꼭 다운받아서 내 몸의 패턴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마무리. 여러분은 한 달 중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생리 전이 더 힘드신가요? 아니면 생리 중이 더 버거우신가요? 둘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생리가 끝난 뒤에도 회복이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동안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유난인가? 이렇게 스스로 탓한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대신에 내 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지? 뭘 원하지? 이런 질문이 시작되면 몸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늦게 그리고 충분하지 않게 연구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맞지 않는 설명서를 들고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탓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언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던 거죠. 오늘의 영상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안도감을 드렸다면 너무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몸 상태나 패턴도 꼭 나눠주세요. 같이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월경은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신호. 한 달 성적표예요. 잊지 마세요. 월경은 나의 슈퍼파워입니다.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